이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언론을 그냥 지금 도배하다시피 하고 있죠. 예. 이 LH 이 부동산 투기 문제 때문에 지금 뭐 지지율이 흔들린다 이 부분이거든요. 아무튼 정부는 지금 용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역대로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는 정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부였으면 이거 덮였어요.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네, 문재인 정부가 저기요? 아니었으면 이거 네. 덮였다. 아, 이 사람 안 되겠네. 큰일 날 뻔했네.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으면 이거 덮였어요. 예. 문제는 LH 임직원은 실사용 목적 위에 토지 취득을 금지시키겠다에 뭐도 나중에 또 이거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 아니에요. LH 직원으로 입사하는 순간부터 실제 사용하는 목적 외에 투기 목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구입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고 상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사 직원들이나 애널리스트, 뭐, 그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식이나 가족들 명의로 주식 거래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주택공사든 뭐 토지주택공사가 LH구나. 그러니까 뭐 토지에 관련된 거든 주택에 관련된 전문가든 그 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데 그런 그 내부 정보를 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변호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건지 아닌지를 증명해내는 게 어렵다. 그걸 왜 증명해야 됩니까? 그냥 LH 소속 그 직원 신분으로 거래를 했으면 그거는 범죄라고 의죄를 해야 되는 거지. 그게 내부 정보를 활용했다 안 했다 그걸 우리 왜 증명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냥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못하게 해야지. 짱. 근데 이게 예. 범죄라고까지 보기는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제 범죄라는 것이 우리 형법에 위반된 행위를 했을 때의 형사 범죄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방법은 행정법규에 위반했을 때 벌칙을 적용시키는 이제 행정범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행정범죄 쪽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좀 과도하기 때문에 비례원칙 위반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법으로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나라처럼 판사나 검사를 하게 되면 LH 같은 공기업들도 다 마찬가지죠. 그 안정적인 수익과 그다음에 정년을 보장해 주는 대신에 일부를 희생하라라는 의미에서 판사 검사를 하면 이후에 변호사를 개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뭐 그 부분에 있는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거래를 제한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제한하는 방법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아예 그걸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4가지 정도의 갈래로 잡아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한 생각이 가지만 드는데요. 갈래를 잡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요 이번 보선에 공격을 받을 수 있어서 우선 4개를 깔아놓고 들어가는데 깔아놓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LH를 아예 조지는 방법인데요.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토지공사라는 게 있고 대한주택공사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분야에서도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 그 4대강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합칩니다. 이걸 합쳐가지고 LH를 이용해서 4대강 사업을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다가 얘네들이 공룡이 돼버린 거거든요. 원래는 공룡이면 안 되는 애들이 묶여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분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지금과 같은 정확한 통제를 위는 공공기관으로 해서 얘네들이 직접 경영을 하게 책임 경영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아예 정부기관으로 흡수해버리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국토교통부 안에 주택청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주택청을 만들어서 아예 공무원으로 채용을 해버리는 방식으로 하면 통제가 훨씬 더 쉬워질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방법이 이제 LH 조지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는데요. 이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르게 되면요. 공공기관은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3가지의 공기업, 준정부기관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한 1000개 정도가 넘어요. 지금 이 LH는 준시장형 공기업에 포함이 되는데요. 이건 LH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기관 전부 다 문제거든요. 이걸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비판을 할 때 항상 뭐라고 했냐. 시험을 가지고 자신이 권력을 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 똑같아요. 공기업 채용에 자기가 성공을 해서 입사를 하게 되면 그 공적 정보가 이거는 국가의 정보입니다.
국가의 정보는 공적 정보가 마치 자신의 사적 정보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오남용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니들이 노력해서 얻은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LH로 끝내는 게 아니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공공기관 운영법에 보면은 52조에 감사원의 감사 규정이 있는데 감사원은 이 공기업 준정보기관 등에 대해서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쓸데없는 데 힘 빼지 말고 여기에 지금 집중을 하는 게 맞겠고요.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꼴랑 공공기관 직원, 임직원 얘네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방의원으로 광역의원, 기초의원과 같은 모든 공직자들의 이와 같은 부동산 범죄를 막아야 된다. 예. 예, 네 가지 갈래로 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이제 정권 초반에 적폐청산 많이 했잖아요. 검찰을 이용해서 적폐청산도 많이 했고, 여기 이제 검찰 개혁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 이제 정권 말에 일어난 현상이지만, 요거 정권 바뀌면 더 몰아쳐야 되는 상태인 것 같고, 이렇게 바라봐야지. 이게 무슨 언론들은 그런 거 아니에요. 문재인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계속해서 지금 몰아치면서 그런 정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정부 안 되죠. 문재인 정부니까 이게 드러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런 거야. 어제 내가 보도 이런 거 하나 봤는데, 그 서울신문의 신영철 기자가 쓴 기사인데, 단독 청와대 출신 현직 차관도 쪼개기 매입 포착. 그러면 이 타이틀이,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부인이 땅을 산 게 2016년이에요. 5천만 원짜리 평택 현화리에 땅을 매입했어. 이게 근데 청와대 출신 현직 차관도 쪼개기 매입 포착. 그러면은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이 땅을 탔던 건 박근혜 때거든. 예. 그럼 박근혜 청와대 출신이라고 썼어야지. 아니 그게 아니라 산게 현 청와대 출신인 건 맞는데 맞는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산 게 박근혜 때였다고. 박근혜라고 해야죠 그러면.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을 샀기 때문에 청와대 출신,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무슨 뭐 비서관이나 또는 그 현직 차관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현직 청와대에 있었던 그 사람이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땅을 산 것처럼 내용 들어가 보면 2016년에 딴 상이야. 근데 이게 서울신문에 이게 쪼개기 매입이라는 이 제목 자체는 진짜 악날. 초월적으로 악랄한 거예요. 이게 비가 많이 오던 날 빗물에 미끄러져 가지고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났는데 그 운전자를 살인자라고 욕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굽니까? 이게 그 현직 차관이 이 2016년 당시에 이 땅을 매입하게 된 계기 자체가 땅을 바로 그 20평짜리 땅을 바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영농법인의 조합원처럼 주주로 참여하면서 지분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영농법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부분의 농촌에 영농법인 한 두세 개씩은 다 있는데 그 영농법인의 조합원들을 전부 다 잠재적인 범죄자라고 만들어버리는 표현이에요. 이건 쪼개기 매입이 아니에요. 이게 영농법인이 이런 방식으로 땅을 운영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큰 돈을 모아서 마케팅이나 전체적인 유통사업까지 확장시키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남는 땅을 이렇게 주말 농장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분양하면서 그 돈으로 자신들의 자본금을 모아서 부가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도시민들이, 그러니까 주말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편하고 이익이 같이 맞아떨어지면서 많이 곤장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를 뭔가 범죄를 모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떤 일종의 그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어떤 뭐 유력한 투자 후보지 주변에다가 땅을 이런 식으로 알박기를 했다,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전국의 모든 영농법인이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 이제 그 저쪽에서 얻고 싶어하는 효과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문재인 정부랑 계속 연관이 있는 것처럼 헤드라인을 걸어놓고, 야, 이건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이 땅을 다 막 정보 알고 막 이걸 사들였다라는 것을 효과를 얻기 위해서 관련 없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언론이 악랄한 게 이런 거지. 요거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몇 배 더 많을 거라는 얘기도 있다라는 게 그냥 나올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청렴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미자건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진짜 틀렸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관료 출신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거든요. 박근혜 때도 관료였고 이명박 때도 관료였던 노무현 대통령도 관료였던 이런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연관성만 딱 연결 지어가지고 계속해서 보도를 내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 떨어뜨리고 민주당 지지율 떨어뜨리고 보궐선거 나간 후보들 지지율 떨어뜨린 용도로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장난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있었죠. 7년 전에도 LH 제공끼리 정보 공유, 투기 권유, 허위 계약서로 차익 숨기고 그게 드러났는데 경고 수준 징계만 했었다. 7년 전에도. 7년 전이면은 박근혜 때 아닙니까? 예. 그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문재인 정부니까 이게 드러나는 게 가능하지. 박근혜 때 실제로 이런 일들이 꽤 벌어졌고 박근혜 때만 그랬겠냐고. 이명박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완벽하게 깨끗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대통령의 뜻과 의지랑 상관없이 요소에서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거 뭐 지금도 남 탓이냐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맞거든요 이게. 그리고 켜켜이 쌓여온 것들을 국민의 지임이든 민주당이든 누구든 간에 다 이렇게 나서가지고 이걸 해결하자고 나서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이건 문재인 정부의 잘못인 것처럼만 선동하고 선거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법과 제도로도 안 만들어지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안 되는 상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진짜 적은 국민의 지임 같은 세력입니다. 여기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차관 뭐 배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방식은요 환가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라고 생각을 하려고 한다면 뭐 이분을 제가 옹호할 이유는 전혀 없겠지만 있는 그대로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방식은요 저기 테헤란로에 있는 테헤란로에 가면요 약 2조 정도 규모의 기획부동산들이 현재 포진하고 있습니다. 각 건물들마다. 예, 그러면 그 기획부동산들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공유지분 방식이거든요. 그 땅을 하나의 필지를요 서로 나눠 가지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예, 실체도 없죠.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뭐 A라는 회사가 여기다 뭘 지으려고 한다면, 여기서 갑을병정 10명이 공유지분을 갖고 있다면 10명이 모두 동의를 해야 돼요. 모두 동의를 해야지만 팔리고, 그 팔린 가격을 다시 나눠 갖게 되는 건데요. 사실상 모두가 동의해서 이걸 판매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고, 사실 이거면 나중에 뭐 대출받는 이런 데 쓸 뿐이지, 이게 환가 자체가 거의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놓고 투기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 차관 관련된 문제는요, 전혀 문제 삼을 부분이 현재로 직접적 관련이 없다라고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슷한 뉴스는 사실상 지금 이 사태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런 타이틀을 얻고 싶어 하는 거라고. 헤드라인에 그걸 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문제가 민주당은 그걸 받았잖아, 지금. 예. 하자! 이야기 들어보니 국민의힘 쪽에 더 많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자! 요거는 사실상 국민의 지임이 이걸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이런 뭐 투기건, 알박기건이 없는 의원들은 워낙 없는 집에 태어나서 처음부터 없었던 몇몇 소수 의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대표적인 사람 그 전봉민 있지 않습니까? 박덕흠도 있고, 주호영도 있고, 주호영도 있고. 요번에 뭐 홍문표도 드러났더만요. 그러니까 이게 투기라는 어떤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이 발생하도록 유도한, 압박한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굉장히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죠. 예. 자, 어쨌든 여기 좀 속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들이라고 하는 특성이 나쁜 의도가 있건 없건 간에 실제로 이렇게 자극적인 뉴스 보도를 막상 내용을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는 이게 마치 문재인 정부의 조직적인 비리인 것처럼 선동하고 싶어하는 여기에 이제 휩쓸려가는 짜실한 언론사가 있고 이걸 이용하고 싶어하는 조중동 같은 언론사도 있고 여기 쓸려가다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이런 게 좀 나오는데 그 부분은 다시 이야기할게요.